안녕하세요, 찌범이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다뤄볼 내용은 어울림 모터스의 스피라라는 모델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와 같이 슈퍼카를 제작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자동차 수입차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붐이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슈퍼카를 제작했던 대한민국 순수 혈통 기업인 어울림 모터스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스피라의 시그니처 모델인 어울림 모터스의 시그니처 모델인 스피라 1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간혹 듣기만 했던 모델인데 이 모델을 실제로 공도에서 보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제작되는 자동차의 개수가 단 26대밖에 안 됐다고 해요. 뭐 또 수작업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1년에 26대만 제작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공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스피라를 직접 시운전을 했던 사람이나 테스트 주행을 했던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하고 있어요. 왜냐, 그 차량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솜씨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스피라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저는 콜벳 혹은 페라리 그리고 로터스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 날렵한 헤드라이트 디자인 그리고 새빨간 원색을 사용한 슈퍼카만의 컬러감 그리고 뒤쪽에 위치하는 에어벤트, 이런 것만 봐도 슈퍼카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슈퍼카 시장을 슬슬 자리 잡기 시작했던 어울림 모터스가 난데없이 종적을 쥐도새도 모르게 감춰버렸죠. 그런데 이 어울림 모터스라는 기업이 얼마 전 2023년 6월, 지금 6월이죠. 6월 달에 갑자기 사업을 재개한다고 뜬금없이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스피라 1의 시그니처인 엠블럼 로고입니다. 사자 형상을 띄우고 있죠. 예전에는 이 로고만 봐도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차량은 1년에 단 26대밖에 생산을 안 했고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 어울림 모터스는 도대체 무슨 기업인가? 2000년도 초반에 프로토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와 합병을 해서 슈퍼카를 제작하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모델인 스피라를 기반으로 몇 대의 라인업을 만들어서 뭐 1년에 판매되는 대수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자동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았던 기업입니다. 자, 아까 어울림 모터스가 뜬금없이 24년이 6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자동차 사업을 재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공개를 했던 스파이샷 모델이 바로 스피라2입니다. 스피라 1이 2000년대 초반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스피라를 기반으로 한 스피라2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왕이 귀환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자, 스피라의 정확한 차량은 완성된 작품이 없어서 간단하게 3D 도면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모습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스피라2 모델도 스피라1하고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김새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제 느낌에는 콜벳의 느낌을 가장 많이 따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스피라2의 전면부 모습이고요. 다음은 스피라2 모델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에는 배기구를 이렇게 세 가지 페라리 458 이탈리아와 같이 3개로 뺀 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스피라2 위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위에서 찍은 모습만 보면은 콜벳 뿐만 아니라 약간 요즘 나오는 F8 페라리의 느낌도 물씬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에 어울림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만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망했는지 아니면 성공을 했는지 그런 건 알 필요 없이 그냥 이 모델을 중점으로 봤을 때 괜찮은 회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울림 모터스는 2015년 폐업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폐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3년 6월부터 자동차 개발을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울림 모터스는 과거에 출시했던 시그니처 모델 스피라 1
기반으로 한 전기차, 전기 스포츠카 스피라2. 이 녀석은 내연기관이 탑재되지 않고 이제 전기 모터를 탑재해서 전기 스포츠카인 스피라2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올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카인 스피라 템페스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울린 모터스가 주 무기를 뭘 들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스피라2와 스피라 템페스타다. 근데 우리는 전기차 시장답게,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전기차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피라2를 개발할 때 만들었던 3D 도면입니다. 뭐 디자인만 봐서는 차량 성능을 좌우할 수 없으니까 단순히 디자인만 괜찮다고 해서 이 차량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어울린 모터스가 여러 문제를 겪고 자취를 감췄죠. 그렇다 보니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면 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울린 모터스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경영진 문제, 이제 경영난을 겪었고, 두 번째 돈이 딸려서 이제 자금난으로 인해서 망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상장이 폐지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시 재개를 하려면은 차량을 잘 들고 올 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펀드와 투자를 통해 자본을 확장하고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 수급이 충분해야 지속적인 차량 개발이 가능해지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아마 충족되지 않는다면 쉽게 부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인 6월 15일 시점으로 어울린 모터스가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전부터 어울린 모터스는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망했다고는 했지만 계속 다른 사업을 벌려왔는데, 그 사업이 바로 골프 사업입니다. 이제 스피라 1의 소재로 사용했던 이제 카본 소재가 있는데, 이 카본 소재로 골프 샤프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울린 모터스는 골프 사업을 확장해서 계속해서 이쪽 이제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였고, 골프 샤프트 그리고 각종 골프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조금씩 유치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린 모터스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삭제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삭제된 기업은 아닙니다. 단 자동차 사업만 접었을 뿐 골프 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꾸준한 이제 자본은 계속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피라, 골프채에도 스피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어울린 모터스가 골프 사업으로 계속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사업에 대한 꿈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골프채 샤프트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대가리 쪽 이 헤드 부분에 스피라 아까 로고 있죠. 차량 엠블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이름도 스피라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동차 사업에 굉장히 큰 미련이 남아있는 어울린 모터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스피라에 사용된 탄소 섬유로 골프채를 만들어 골프 사업을 운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속적으로 쌓아왔고요. 골프 샤프트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모두 차량 개발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골프 사업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이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복귀하려는 의도는 없겠죠. 골프 사업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어울린 모터스에서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골프 사업이 아무리 잘 됐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자기네들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사업은 결국 돈 싸움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나중 문제예요. 경영진 또한 훌륭하지만 결국 뒷받침되지 않는 이 돈이 없다면 자동차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프 사업에서도 스피라를 절대 빼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린 모터스가 자동차 사업에 아직까지도 큰 미련이 있다는 것은 골프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스피라 1 모델입니다.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디자인을 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스피라 1을 보면은 제일 먼저 로터스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어울린 모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죠.
하지만 어울림 모터스는 현대 기아와 같이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서 내수 판매를 했고 더 넓게는 수출까지 했던 완선형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하지만 어울림 모터스도 나도 과거에는 어깨에 뽕 좀 넣고 다녔다. 그러니까 쉽게 무시하지 마라. 근데 지금 와서 제기라면 진짜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스피라 라인업인데요. 스피라 라인업을 보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 보면은 9천만원에서 1억 8천 사이의 차도 있고요. 제일 싼 건 3,900만원이고 여기 보면은 대부분 차량 가격들이 거의 1억대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8천에서 1억 사이에 스피라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1억 가까이에 한다는 금액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타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슈퍼카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어울림 모터스는 시그니처 모델인 스피라, 이 스피라 모델은 양산차 최초로 제로백 3초대를 끊고 최고속도 300km/h를 돌파했습니다. 요즘 페라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페라리, 맥라렌, 람보르기니, 포르쉐에서 볼 수 있는 수치예요. 이 수치를 대한민국도 2000년대 초반 당시에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 차량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수치인데 이 최초의 기록을 스피라가 바로 세웠다. 그리고 국내에선 별다른 스포츠카 모델이 없었던 만큼 양산 미드시 스포츠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페라리 같은 경우도 수작업을 하는 가장 유명한 회사잖아요. 페라리도 연간 생산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피라도 약간 페라리랑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차량이 5대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럼 이 5대에 대한 자동차의 가치는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차는 300대가 생산을 되는데 원하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에요. 그럼 300명에게 각 한 대씩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페라리나 어울림 모터스도 이 점을 잘 활용을 한 거예요. 연간 대수를 굉장히 협소하게 하고 거기에 퀄리티를 집중을 시켜서 원하는 사람이 많게 해서 이 차량의 가치를 올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격이 1억에 형성이 되었다, 1억 초반에 형성이 되었다, 전혀 불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가격을 매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스피라 1이 행사할 때마다 오면은 이거에 대한 반응은 항상 끊임없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피라가 이제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 기준으로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울림 모터스가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은 이미 2015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2015년 스피라2를 만들기 위해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지만 2016년 회사채 상한에 실패해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왕성히 활동했고 경영난과 작은 난을 겪으면서 2015년도쯤에 다시 한번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2016년 회사가 상장을 폐지했다. 그래서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다 라고 알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스피라2의 개발도 동시에 무산이 됐고요. 2015년도 회사가 존폐 위기에 닥쳤을 때 스피라를 개발한 프로트모터스의 사장 일가와 주요 인력도 대부분 퇴사했으며 새로운 모델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됐습니다. 자, 스피라2를 개발한다고 했죠. 근데 2015년도 상장 폐지하면서 회사가 나가 떨어졌을 때 주요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복귀하려는 스피라2도 과연 그때 스피라 1 때와 같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은 그냥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아니면 또 모르죠. 지금 다시 그 주요 인력들을 모았고 스피라 1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취합해서 스피라 2를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차량이 아예 완성형으로 딱 나와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되기 전까지 이 차량이 어떤 호응을 얻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스피라 2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활동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좀
마케팅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스피라 2 모델을 딱 이제 세우면서 광고 오디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 오디션을 봐서 최종 선발된 사람에게는 1억 원의 상금까지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좀 되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방식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울린모터스의 마케팅 방식은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 양산형 신차를 공개하기 전에 컨셉 차량이나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는 게 우선입니다. 자, 보셨죠? 자동차 브랜드가 성공을 하려면 일단 완성형 차나 이제 컨셉 차로든 프로토타입으로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미 선공개를 때렸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스피라2의 디자인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배기구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우리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라고 그림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원래 보통 신차를 선보이기 전에 프로토타입 차량, 컨셉 차량을 먼저 완성된 차량을 딱 먼저 공개를 해서 우리 앞으로 이거랑 비슷한 차량들을 만들 건데 니네가 먼저 한번 느껴봐. 맛만 살짝 봐봐.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느낄 차들도 같이 한번 맛봐봐.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울린모터스는 그 어떤 준비 과정도 없이 스피라2의 광고 모델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모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지금 이렇게 광고 모델을 선정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 전에 프로토타입이랑 컨셉 차량을 먼저 선보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좀 마케팅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나오지도 않는 차량에 벌써부터 무슨 모델을 선발을 해서 상금을 1억씩이나 쓰겠다니. 아니 또 어차피 작은 난에 부딪혔었는데 이렇게 큰 돈인 1억을 쓸만한 형편은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뭐 쓸만하니까 쓰겠지만 좀 약간 마케팅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공고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를 만들 생각이 있긴 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 큰 돈을 모델 선발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상황이 아닐 텐데 아직 정신 못 차렸네와 같은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욕할만 하죠. 뭐 스피라의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스피라의 복귀를 응원하고 있을 텐데 진짜 뜬금없이 완성된 차량을 선보이지도 않고도 그냥 그림만 딸랑 내놓고 우리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만 얘기를 해놓고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모델 선발을 위해서 우리는 상금 1억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중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데 자동차 제작 마케팅에도 악평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울린모터스의 행방이 매우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똑같은 동일한 자동차 업계에 일을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망했던 기업이 다시 살린다는 건 솔직히 생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상당히 힘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줬던 회사임에는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피라2가 또 웃긴 게 내연기관을 전부 다 버리고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전기차랑 전기 슈퍼카랑 이제 전기 하이브리드다. 이제 전기 하이퍼카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내연기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차 시장에 남은 한 자리라도 비집고 들어오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왜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하나라도 잘 되면은 어차피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스피라가 성공적인 발돋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다시 사랑받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단 고칠 건 고치고 욕먹을 건 욕먹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업이 있었다, 이러한 슈퍼카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울린모터스 스피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